자, 그러면 우리가 시각화, 빅데이터 시각화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각화 기법, 기존에 막대 그래프나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산점도 기존에 해왔던 거 이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시각화 기법들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재미 웹사이트 일단 접속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일단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워크플로우에서 버블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블 차트. 그래서 그 이전의 영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무단 횡단 데이터를 일단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컬럼들 또는 속성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또 속성, 컬럼, 애트리뷰트, 또 통계에서는 변수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발지 식별자 이거는 고유 코드죠. 그 다음에 다발지 그룹, 그 다음에 법정 동 코드, 동마다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 그죠? 경찰서가 있고 뭐 부산 북부 2, 부산 동래 1, 서울 마포 1, 서울 마포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발지명은 뭐 시, 구, 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시, 구, 동 이렇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발생 건수, 그죠? 무단 횡단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그다음에 경상자 수, 그다음에 부상 신고자 수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음, 무단 횡단을 한 어떤 지도상의 위치, 경도와 위도,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버블 차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블 차트를 그리려면 시각화에서 버블 차트를 일단 가져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관할 지역별로, 관할 경찰서별로 어,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죠? 발생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사상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블 차트에서 우리가 X축을 보면 X는 뭐라고요? 관할 경찰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상자 수가 Y가 됩니다. 사상자 수, 그죠? 그죠? 발생 건수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사상자 수, 그죠? 사상자 수가 이제 사이즈가 되겠죠? 사이즈, 이거 보시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 구로에서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아요. 서울 구로에서. 그 다음에 사상자 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발생 건수도 많고 사상자 수도 많은 데가 경기 수원 서부일입니다. 서부. 그죠? 이렇게 또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 X축은 관할 경찰서가 되고 Y는 뭐라고요? 여기에 발생 건수가 됩니다. 그죠? 발생 건수. 이렇게 발생 건수가 돼요. 관할 경찰서 발생 건수.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제 이 버블의 크기는 뭐라고요? 버블의 크기는 사상자 수가 된다. 그죠? 자, 건수는 작아도 사상자 수가 많은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그죠? 19건 사상자 수가 19명이나 있습니다. 영도에서
는 건수는 작지만 사상자 수는 많습니다. 보면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시각화를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좀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값을 표시하냐 안 하냐. 그래서 굳이 뭐 이걸 표시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놔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원 자체가 건수 자체가 뭐 얼마 없으면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버블 크기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이렇게 크게 조정도 가능하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할 경찰서별로 그리게 되면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씩 금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네. 지금 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사실 이러한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한 거죠. 예, 이걸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를 가지고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뭐 지역별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그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필터링을 해서 시각화를 한다거나 해야겠죠? 이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경찰서 건수가 뭐 한 20건에서 뭐 이 정도가 되면 이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이지만 뭐 경찰서 건수가 뭐 한 100, 200개 정도가 된다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하기도 하고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를 우리가 할 때는 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그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탑 뭐 20개를 기준으로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했을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상위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은 것 중에서 뭐 몇 개 이상 건수가 최소한 뭐 10개 이상은 그죠? 발생 건수가 최소 10개 이상인 경찰서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고 이 버블 차트를 그리면 예쁘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다 하지 말고 팁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여기에 뭐 타이틀을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범례를 넣으셔도 되고 빼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부분 선택 뭐 팔레트 색깔입니다. 이거는 색깔을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폰트도 원하시는 폰트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 모두 그죠? 굴림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버블 차트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 차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면 또 평행 좌표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버블 차트 버블 차트 저장 또 뭐 하나씩 더 만들어 보죠 뭐. 예.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해서 또 데이터에 무단 횡단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평형 좌표계 한번 볼까요? 예, 적용하기 칼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평행 좌표계를 하나 가져옵니다. 평행 좌표계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 평행 좌표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발생 건수부터 그다음에 부상자 신고 수까지 쭉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림이 나오고 발생지 건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진다. 그죠? 뭐 당연한 거예요. 발생 건수가 많아질수록 사상자 수가 많더라는 의견이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 어떤 일이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정도 수에서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이 정도인 경우에 그죠? 10이에요. 그죠? 여기가 10, 12, 13인데 여기에 있는 경우는 뭐 사망자 수가 이렇게도 되고 또 뭐 이렇게도 되고 사실 사망자 수하고 이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사실 뭐 발생 건수 사상자 수가 사망자 수와 관계가 있다라고는 정확한 패턴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중상자 수가 많은 경우 또 사실은 지금 어디서 왔는지 헷갈리네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이거는 그죠? 아무튼 평행 좌표 영역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그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시, 구, 동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생 변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건가 하면 자 우리가 이 데이터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에 보시면 이 다발지명에서 다발지명을 보면 시, 구, 동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다발지명을 우리가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변수에서 다발지명이잖아요. 그러면 시, 구, 동 이렇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리를 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나눠드린 교재에는 뭐 스트링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썼지만 지금 래핑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캐릭터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입력값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컬럼을 쓸 건가 하면 다발지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발지명을 우리가 받고 여기에서 공간을 기준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그죠? 뭐가 돼요? C가 되겠죠? 그죠? 다발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발지 C 그죠? C가 되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쭉 갔을 때 여기에 다발지 C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오른쪽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발지 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하면 지금 파생 변수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쭉 가면 다발지 C와 다발지 9가 나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발지 동을 만들어 볼까요? 동 3 하고 동인데 자 동을 한번 또 만들게 되면 쭉 갔을 때 근데 동만 딱 떨어져서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가로치고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너무 상세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동 이름 다음에 항상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동2를 다발지 동2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다발지 여기서 자,
컬럼에서 다발지 동을 어떻게 이 괄호로 분리를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값이 바로 동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하면 동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동투가 만들어지는데 쭉 가보시면 자 동명만 쭉 나와 있죠. 이해되시나요? 스트링스 캐릭터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음, 자 사실은 뭐 구명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 시마다 동구, 서구, 남구는 다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니까 네, 뭐 그렇진 않은데, 근데 실습용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 C 정보가 이제 그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스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 차트. 자, 스타 차트를 그려 보면 자 여기에서 자 지역별로 이제 사상자 수, 그죠? 발생 건수부터 사상자 수 뭐 이렇게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지 명이라고 하지 말고 다발지 시를 기준으로, 자 시를 기준으로 값을, 자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 건수, 자 중상자 수, 요 네 가지만 해봅시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시도별로 시도별로 건수,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특히 대전의 경우는 사망자 수가 많은 거에 딱 해당하고요. 그죠? 자 여기는 어디예요? 부산은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봤을 때 강원도도 발생 건수가 많고 사망자는 없는 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상자 수와 중상자 수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은 뭐 골고루 많습니다. 사망자 수도 있고 중상자 발생 건수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뭐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값을, 잠깐만요. 타이틀을 좀 없애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좀 공간이 많아졌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음, 그래서 스타 차트는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나이팅게일 차트로 변환을 해서 다시 그려봅시다. 그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별로 시도별로 사상자 수, 사망자 수, 발생 건수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비교 가능한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하자면, 그리고 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온, 오프,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 눈금 표시, 오프, 눈금 표시 안 하는 게 낫네요. 그죠? 예, 이렇게 심플하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 리스트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한 지역별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히트맵, 그 히트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히트맵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히트맵. 자 히트맵을 선택을 하시고, 자 히트맵은 자 X축은 그 사상자 수부터
아니야,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그죠? 자, 볼까요? 자, 다발지 C 지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상자 수부터 사망자 수, 중상자 수, 뭐 경상자 수, 부상 신고자 수 이렇게 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별로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 부상 신고자 수에 대한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갈수록 많다라는 거예요. 이 짙어질수록. 그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경기도 경상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에 있네요. 그죠? 서울은 뭐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죠? 근데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인천의 경우는 경상자 수가 좀 많은 편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부산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좀 낮은 적은 그런 상태고요. 경상북도 이런 데는 뭐 크게 사상자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히트맵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워커플로우 또 저장해 봅시다. 비교 시각화 비교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나가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또 한 개 더 이제 텍스트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서 어,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근데 이 취임사 같은 경우는 이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 그냥 텍스트 자체입니다. 그죠? 쭉 있는데 이 텍스트의 워드를 가지고 워드의 빈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화 방법 중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시각화 툴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키고 워드 클라우드에서 자, 최소 단어의 빈도 수가 2개 이상인 것들, 2번 이상 나온 단어들에 한해서 그려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소 빈도가 3번 정도 나와야 가중치가 있다 생각하고 이거를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자, 텍스트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파싱을 해가지고 동일한 단어끼리 모으겠죠. 그래서 모은 다음에 어, 그 단어가 나온 빈도를 계산을 하고 빈도가 많으면 좀 크게 키워주고 그죠? 적게 나오면 작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 취임사에서 많이 쓴 단어가 이제 국민, 뭐 우리, 뭐 한반도, 대한민국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예. 여기서 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우리 이런 거 뺍시다. 예. 우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계속 그 클린징 해 가는 겁니다. 존경, 여러분, 오늘, 그죠? 그거 빼면 돼요. 이렇게 들이 이런 거는 이제 의미 없는 단어죠. 그것, 그죠? 그래서 명사 위주로 지금 추출을 해 놓은 겁니다. 나름, 그죠? 뭐 위대, 선, 그 다음에
쭉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건 불필요한 거죠. 하기. 예, 이거 빼는 거예요. 쭉 모두 쭉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게 이런 단어를 쭉 계속 필터링 해가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다 보면 딱 핵심 키워드들만 나오게 되겠죠. 예. 사실 이 정도는 필터링이 많이 된 겁니다. 나름 명사만 추출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름 필터링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명사 위주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NLP를 사용한 거죠. NLP 그 자연어 처리를 해서 그죠? 나름 명사만 추출한 다음에 그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이렇게 최소 글자 크기 이렇게 조정도 해 보시고 그죠? 근데 글자 크기를 너무 최소 글자 크기를 크게 해버리면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작으면 최소는 그 차이를 크게 할수록 보긴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모양을 뭐 삼각형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오각형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거는 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저장을 한번 해보시죠. 자,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저장도 한번 해보시고. 뭐 시각화가 중요해요.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 실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어떤 시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시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발지, 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명을 우리가 했고 각 데이터마다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상에다가 그 그려주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또 무단 횡단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죠? 자, 데이터 속성은 알고 계십니다. 다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도 그래프를 가져옵니다. 지도 그래프. 이게 지도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그래프를 이제 겹겹이 뭐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그래프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 컬럼 중에 경도와 위도를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식이 안 되면 매핑을 시켜주면 돼요. 예, 인식이 안 되면 그래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의 버그가 있어서 선택이 안 됩니다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여기는 행정구역 레이어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행정구역이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행정구역에 적용. 잠깐만요. 자, 행정구역의 어떤 시도를 기준으로 그 레이어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하면 자, 배경 레이어에 행정구역 레이어가 올라가서 시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죠? 이거 확인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버블 차트를 가지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죠? 그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생 건수
이제 발생 건수를 보여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형으로 하고, 여기서 발생 건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버블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건수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둥근색으로.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역상에 어디에 이 발생 건수가 많은지 이렇게 버블 차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행정구역이 입습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더 불편하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행정구역 두 번째 레이어, 이 행정구역 레이어를 숨겨줍니다. 숨겨서 적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그죠? 서울 쪽 많고,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지금 발생 건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각화를 한번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지금 요 지도 그래프에 약간 버그가 있어서 이 클릭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금방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아마 여기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시각화를 다 다루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전에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그 불법 주정차 데이터에도 아마 위도와 경도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지금 이번에 시각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X 좌표, Y 좌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위도 경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민원 발생 위치가 이제 시별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잘 보면, 그다음 요일도 나와 있고 하니까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번에 시각화 수업에 그 시각화 그 차트를 다양하게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화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 필요한데, 이런 것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목적만 명확하면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